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배울 차례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네,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배우니까 바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배우죠. 요 뒤에는 이제 또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런 식으로도 배웁니다. 이 구성이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수학 1, 수학 1이 아니라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이제 떼었던 구성이랑 고등학교 2학년에서의 수학이랑 이제 내용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교과서 구성, 수학에서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 함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 함수의 활용으로 방정식과 부등식 요 순서대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다항식을 배운 다음에 다항함수를 배우고요. 그 다음 다항방정식, 다항부등식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유리식, 유리함수, 유리방정식, 유리부등식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무리식 배우고 그 다음 무리함수, 그 다음 무리방정식, 무리부등식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에도 똑같이 이어져요. 지수 배웠으니까 지수함수 이런 식으로 배우고 로그 배웠으니까 로그 함수 배운 다음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 뒤에도 이제 하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재정의를 한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재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토대로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함수에서 정의역을 배워서 정의되지 않는 근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함수를 먼저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함수의 증감을 알게 되어서 이제 식의 대소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부등식 해결이 가능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점근선, 극대, 극소점, 주기성, 대칭성 이런 함수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 등 문제 해결이 이제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함수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활용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0쪽 지수함수 부분을 살펴볼게요. 지수함수 되어 있는 거를 하나하나 적기보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좋은 책 신사고 교과서 수학 1, 40쪽, 41쪽 발췌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진다. 따라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입니다. 이 함수를 a를 미추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a가 1이다 하면 그 함수는 상수함수가 되니까 1이 아닌 걸 이제 가지고 지수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함수표로 이렇게 이제 x 값에 따라서 y 값을 계산을 해내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좌표 평면상에서 점을 찍어 가지고 이거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을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적인 특징으로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네. 그리고 지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또 이 함수는 x값이 증가하며 y값도 증가한다 라고 해가지고 증가함수다 라고 이름을 붙여요. 한편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y값은 양수이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점근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근선은 x축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본 요 함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다. 그죠?
이렇게 2의 x제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2분의 1의 x제곱도 과연 똑같은 모양일까요? 아니겠다, 그죠? 뭐 1일 때는 2분의 1이 찍힐 거고요, 2일 때는 4분의 1이 찍히고 8분의 1이 찍히고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해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지, 일반적인 a의 x의 제곱 요 그래프를 지오지브라로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지오지브라에서요, y는 ax의 제곱 요 그래프에 대해 한번 이제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 초록색 선 이것이 이제 y는 ax의 제곱이고요. 그 a 값은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이동시키면서 이제 변화를 줄 거예요. 네, 보면요, a 값이 이제 2.9 대인데 사실은 뭐 2 대도 되고요, 1.9 대도 되고, 어쨌든 요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그죠? 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y축 대칭이다, 맞죠? 네, 1을 기준으로 해갖고 1보다 크면 이제 x가 커질수록 y가 커지고요, a가 1보다 작아지면 x가 커질수록 여기 있는 y 값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a가 어느 순간 이제 뭐지? 네, 0일 때는 네, 전부 다 이제 0 값이죠, 그죠? 0, x는 0 빼고는 전부 다 이제 0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아예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네, 1보다 클 때요, 0이라고 한다고 하면 1보다 클 때 이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네, a가 1보다 클 때 첫 번째, 네, 아까 전에서 이제 말을 했듯이, 네,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지역은 양수, 양의 실수 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있는 점들이 이제 y 값은 이제 전부 다 요렇게 해가지고 양의 실수 전체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x 값은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x 값이 증가할수록 y 값이 증가한다 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증가함수다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멋있게 쓰면요, x1이 x2 보다 작으면 f의 x1이 f의 x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이 말이 fx는 증가함수다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fx라고 안 쓰고 y1, y2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살펴보면, 그래프는 무조건 아까 전에 이제 살펴보니까 요 점을 무조건 지나게 됩니다. 뭐요? 네, 점 0,1 이것을 무조건 지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다? x축의 방정식은 y는 0이라고 했다, 맞지? 직선, 이것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세 개의 특징이 이제 답니다. 언제? a가 1보다 클 때예요. 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말 여기 이제 0,1을 다 지나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요, 네, 무조건 다 지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x축을 점근선으로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점점 이제 작아지는데 절대로 이제 x축이랑 만나지 않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안 데인다, 그죠? 이렇게 이제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살펴볼게. a가 0에서 1 사이일 때요. 예를 들어서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이렇게 이제 맞춰서 다시 이제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요런 모양이다, 그죠? 네, x가 아까 전 모양이랑 이제 비슷한데요.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 값은 점점 커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모든 양의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점점 작아진다. 네, 그것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요때도 이제 뭘 지나요? 0,1을 무조건 지난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쓰면요. a가 언제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는 x1, x2가 이제 더 크면 y1이 네, y1이라고 하는 거는 a의 x1 제곱입니다. 네, y1 값이 y2 값보다 더 작다. 더 크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fx는 감소함수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네, 이 조건이 이제 그거 바뀌는 것 빼고는 나머지 이제 지수함수 y는 ax의 제곱. 네, 증가냐 감소냐. 이거일 때는 감소함수고요. a가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fx는 증가함수다. 요거 이제 두 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41쪽에 있는 지수 함수의 특징 이거 잘 기억해 놓고 이제 앞으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41쪽에 또 맨 마지막에 참고해 가지고 이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y는 a의 x제곱과 y는 a분의 1의 x제곱은 뭐다? y축 대칭이다 라고 돼 있다, 맞죠? 그거를 이제 요 식을 갖다 분석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값이랑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랑 x 자리가 x냐 마이너스 x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왔다는 말이 y축 대칭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꼭 이거는 다 잘 외워놔야 되는 성질입니다. 네,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42쪽을 보면은 함수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평행 이동된 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그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네, 지금 여기 이제 원래 있던 y는 ax제곱 요 그래프에서 x 대신 x 마이너스 a 여기서는 제가 m이랑 n 값으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m 이렇게 할게요. 네, y 대신 y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네, 원래 있던 요 그래프에서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요거 이제 지오지브라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확인을 해 보면요, 여기에 네, 제가 이제 안 보이지만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이제 겹쳐놨어요. a 값이 이제 1보다 큰 거 아무거나 가지고 할게요. 예, m만큼 네. 그러니까 m이 아까 x 대신에 x-m이었던 거다. 그죠? 네.
2.1 여기 이제 x-2.1 이렇게 되어 있다 맞지? 만약에 1.4면 1.4, 0이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x 대신에 여기에 1.5가 들어가니까 x축으로 1.5만큼 이제 더 간 그래프를 얻게 된다 맞죠? 만약에 n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마이너스 2.1이다 하면은 x축으로 네, 마이너스 2.1만큼 간 그 그래프를 이제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n 값을 갖다가 움직여 볼게요. n 값은 y 대신에 y-n을 집어넣은 값이었다 맞죠? 그래서 이제 n 값이 2점이다 라고 하면 원래 있던 거에서 2.2만큼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2.4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있던 초록색에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이제 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이제 컴퓨터 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을 만약에 그 종이에다 그린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은 딱 두 가지 이렇게 기억해 가지고 그립시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수적 특징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 정근선이 있었어요. 맞죠? 정근선이 이제 원래는 y는 0 해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 이제 점 0,1을 지난다. 요게 이제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은 밑이 0에서 1 사이냐. 요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면, 만약에 이거면은 이제 증가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 요거면은 감소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근선이 원래는 요렇게 y는 0이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y축으로 마이너스 2.4만큼 왔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4 한 이 정도 되는 여기에 정근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n만큼 이제 마이너스 0.4만큼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 있던 여기 0,1 점이 이제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0.4만큼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2.4만큼 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대충 이렇게 이제 그려줘가지고 하면 되는데,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0.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는 1에서 마이너스 2.4를 하니까 마이너스 1.4만큼 가주면 되니까 여기겠네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제 서로 이제 대응이 되는 점이다. 그래갖고 요 점, 네,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1.4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요럴 때는 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이게 밑이 1보다 크네, 2.1이네 해가지고 이렇게 쫙 그려주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나머지 경우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42쪽에 있는 그 문제들도 아마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수업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수함수를 이렇게 탐구하고 이제 알아보면서 한 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y는 a의 x제곱, 이거의 함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함수적인 특징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지수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1, 2, 3 요거 다 그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지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다. 그리고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다 라고 하는 그 성질이랑,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는 점 0,1을 지나고요. 그리고 정근선은 x축이다 라고 하는 요 이제 세 가지 사실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네, 대칭 이동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평행이동은 원래 있던 함수에다가
x 대신 x-m, y 대신 y-n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함수에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얻는다는 사실이었다. 그죠? 대칭 이동은요, 여기서 이제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무슨 축 대칭? 네, y축 대칭한 이동한 그래프를 얻고요. 그러면 반대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계신 그 사실, x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얻는다. 네, 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이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